반갑습니다. 서양 철학사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연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물질의 기계적 운동으로 설명하려는 유물론적 경향과 그것에 영향을 준 보여바우와 마르크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비합리주의적 방향으로 흐르는 현대 철학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은 칸트에게 흘러들어와 독일 관념론이라는 호수에 고였다가 헤겔의 정반합 철학을 통해 다시 흘러나가게 되죠.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본 것처럼 그 철학은 유물론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또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비합리주의적인 방향으로도 흘러가게 됩니다. 비합리주의적 방향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계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나 이성이 아니고 비합리적인 의지나 무의식 또는 삶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인 방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쇼펜하우어입니다. 1800년 초에 활동했는데 그는 인간이나 세계가 맹목적 의지의 충동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과 정서를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이 세계란 권력의 의지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키르케고르는 헤겔이 말하는 정반합으로 인한 대립의 해소란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에서나 가능할 뿐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오직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냉혹한 결단만이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키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쇼펜하우어, 프로이트 그리고 니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인물은 쇼펜하우어입니다. 1831년 베를린에 유행하던 콜레라로 헤겔이 죽고 1848년 시민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낙관론적 헤겔 철학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염세주의적인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죠.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란 사유나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려는 의지는 발에서 나타나고 붙들려고 하는 의지는 손에서, 소화를 시키려는 의지는 위장에서, 생각하려는 의지는 뇌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의 실질적인 추진력은 의지이고 이성은 다만 그 방향을 제시할 뿐이다라는 거죠. 자연의 힘과 중력, 구심력과 원심력, 화학적인 친화성, 식물들의 성장, 식물들이 빛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 생물들이 자기를 보존하려는 충동과 본성 등 이 모든 것들이 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적인 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로 나아가죠.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전혀 없으며 그것은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이며 우리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억제되는 넘어짐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억제되는 죽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세계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임시적인 해결책으로서 심미적 해탈이고 두 번째는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윤리적 해탈입니다. 의지의 부정을 통해서 윤리적인 해탈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끊임없는 의지의 발동에 의한 것인데 아예 의지 자체를 억제하거나 없애므로써 우리는 영속적인 해탈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쇼펜하우어의 이와 같은 주장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인물은 프로이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모라비아에서 유대계로 태어난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무의식이 그 행동과 정서를 규정한다. 무의식이란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꿈이나 정신 분석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의식화하지 않는 의식을 말합니다. 즉 무의식은 실수, 꿈, 강박행위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행위의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 동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은 인간의 성충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플로이트는 또 말합니다. 이 성충동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하죠. 이 리비도를 억제하고 순화해서 나타난 것이 우리의 문화라고 말합니다. 수도승이나 신부가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억제하면서 종교 활동에 몰두하는 것도 모두 이러한 결과라고 말하죠. 플로이트로 공부하다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드와 히스테리, 그리고 카타르시스 등 여러 핵심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플로이트가 와서는 드디어 무의식에 관한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니체입니다. 니체도 역시 쇼펜하우어와 마찬가지로 이성 철학의 결별을 선언하고 의지의 철학으로 나아갔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의 의지는 맹목적이므로 우리의 삶이 비극일 수밖에 없지만 니체에게 있어서의 의지는 권력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독일 작센졸 레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죠. 어릴 때는 꼬마 목사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고교 시절부터 반항 기질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대학생 때는 술과 담배와 여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870년대에 전쟁터에서 심한 이질에 걸리기도 했고 1889년에는 매독으로 길거리에서 쓰러지기도 했으며 12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혼수 상태에서 헤매다가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에 끝내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는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왜 여러 권이 있습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도덕은 허구다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칸트와는 반대로 도덕에 반대하는 투쟁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도덕이 삶을 죽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도덕이라는 것은 철학자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세계가 있음을 믿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생각으로는 오직 존재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과 피로 이룩된 이 세상뿐이다라는 거죠. 흔히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와 같은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자체가 비도덕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도덕이란 흑우며 열등한 자들을 왜곡해 놓은 삶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니체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니체는 모든 전통적인 가치를 허물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의 관념론적, 기독교적, 행복주의적 도덕을 다 부정합니다. 그 자리에 니체는 새로운 가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의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삶이란 권력으로 향하는 의지라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권력을 향하는 모든 과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은 다 순결하고 정당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운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즉 아모르 파티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나타난 모든 과정들을 그저 견디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모든 과정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그 운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마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이겨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니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이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초인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이 아닌 지금 이곳에 충실해야 하고 신의 죽음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 순응하며 삶의 모순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의 고통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체가 되어 모든 심판까지 극복해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니체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1800년 후반에 활동했던 니체는 20세기 초에 다가올 유럽의 허무주의를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가치 체계가 세워져야 한다고 믿었고 그러기 위해서 그는 먼저 전통적인 가치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적인 것에 반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철학 이후 유물론적 방향과 다르게 흐르는 비합리주의적 방향, 인간의 의지에 대해 외친 쇼펜하우어, 무의식에 초점을 맞춘 프로이트, 도덕은 허구라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가치를 파괴하려던 니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 철학의 실존주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